천하 만물을 구성하는 최소한도 노자가 바라보는 큰 두 축이 있다. 예. 하나는 도요, 하나는 덕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도는 아주 그냥 이론이 폐지하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도는 낳고 덕은 기르고 덕은 기른다. 그런 거예요. 도는 낳고 덕은 기르는데 여기에 무슨 흥정이 있거나 거래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는 조건도 없고 흥정도 없고 거래는 더구나 그런 건 기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도는 그냥 낳고 덕은 그냥 기른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도경을 먼저 이제 저걸 하면서 천하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노자의 관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유가 나오고 무가 나오고 상이 나오고 묘가 나오고 현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만물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 37장까지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다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짧은 건 영원히 짧고 긴 건 영원히 길고 착한 건 영원히 착하고 악한 건 영원히 악하다가 아니라 다 상대적인 그런 개념일 뿐이다. 절대적이 아닌. 쉽고 어려운 것도 그런 것이요, 아까 뒤도 그런 것이요, 상하 또한 그런 것이요, 귀천 또한 그런 것이요, 선악 또한 그렇다. 미지위미 메이즈웨이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개념화하니까 아름다운 것이지. 하늘이 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다 아름답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그 본문을 저걸 하기 전에 그런 어떤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난 이제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가서 이제 덕경을 저걸 하면서 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까? 이 도덕경을 몰라 내가 지금 이제 도덕경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저걸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노자가 치명적으로 그 사람 노자의 일생에 치명적으로 실수를 한 게 있다면은 내 생각에는 그래. 이 도덕경을 쓴 것이라.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도덕경 배우신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럼 그 도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웃으라고.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 말을 하는 순간 어그러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는 노자보다 더한, 예를 들어서 노자가 그 한곡간이라는 데가 가고 윤관이라는 그 한곡간의 수비대장이 선생님 이 저 귀한 말씀을 어떻게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좀 묻어버리고 가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꼭 좀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쓴 것이 오천자문 도덕경인데 그때 그걸 쓰지 말고 그 노자 출간도 이렇게 해가지고 노자가 그 한곡간을 떠날 때 말을 타고 떠난 게 아니라 소를 타고 어슬렁 갔는데 그리고 가고 나서는
그 사람이 어디서 죽었는지, 얼마나 더 살다 죽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를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은 신선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뭘 어떻게 그렇게 몰라. 그런데 우리 역사상 보면은 그렇게 흔적 없이, 이름 없이 도를 알고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이름이 없을 뿐이라. 흔적이 없을 뿐이라. 노자가 이 도덕경을 쓴 것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또 한 단 낮은 사람이에요. 도는 말할 수가 없어. 진리를 어떻게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치명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지 만물이 먼저 생겼겠어요? 말이 먼저 생겼겠어요? 천지 만물이 먼저 생겼죠. 네. 성경에 있는 걸 예를 들자면 여기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땅이 있는데 네. 하나님의 기운이 저걸 해서 빛이 있어라 하고 해서 그 빛이 이제 만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상대적 조건이라면은 열이지 말하자면은 그것이 제일 최초의 빛이 이제 와서 딱 부딪히면서 반응이 일어나서 최초의 어떤 물질이 되어서 그것이 그 물질이 또 다른 물질과 그 물질이 또 다른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소위 상합,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상합 서로 합쳐져서 그렇게 해서 만물이 생겨났단 말이지. 그렇게 생겨난 만물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도 이제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인간이 그렇게 그 만물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고 저것은 이렇구나라고 개념화해서 만든 말이 덕이다. 이걸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덕 그러면 이 덕에다가 자꾸 이걸 떼어 맞추려고 그래. 이거를 홍이라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노자가 하는 말이 숭본식말이라는 말이 이 본, 제일 최초의 만물이 먼저 생긴, 그 다음에 인간이 지력이 확대가 돼가지고 그걸 개념화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뿐이지 덕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만물이 생겼을 때 이건 덕이 되거라 하고 생긴 게 있겠어요? 우리 자꾸 그걸 지금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이 개념에다가 이걸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 모든 문제가 다 그래. 우리 머릿속에 개념화되어 있는 그거에다가 자꾸 실제를 갖다 맞추려고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야. 도도 그래, 도도. 이 세상에 어떻게 도가 먼저 나왔겠어요? 그걸 우리가 도라고 하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어느 문자로 붙였다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노자 한계가 확 드러나. 상덕 부덕. 여기 보면은 제 첫 구절에 상덕 부덕, 시유덕. 상덕은 부덕이다. 상덕은 덕이 아니다. 상덕은 덕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방금 한 그 얘기라. 도는 낳고 덕은 기르는데 여기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죠. 덕을 그래서 덕이다 그래.
덕은 얻는 것이다. 덕은 얻는 것이다. 뭘 얻는 것이냐? 온전한 몸을 얻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온전한, 그렇게 사람으로 완성된다. 그런 얘기죠. 만물로 완성된다. 덕을 통해서. 이걸 이제 그 뭐 구체적으로 전부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해도 한 달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러나 큰 줄기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래서 상덕은 부덕이다. 상덕은 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덕이라는 개념조차도 없다, 여기에는. 응? 그래서 상덕 부덕하는 그 자체도 모순이라. 그래서 언어로는 진리가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노자도 저걸 한 것 같으면, 정말 저거 한 것 같으면 소를 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는 게 옳았다 그거야. 응?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언어 문자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고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자가 이 도덕경을 썼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진리에 접근할 수 있었다?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 원래 돈이 덕이니 하는 게 없었는데, 그랬는데도 이렇게 도덕이라는 개념을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그걸 뭘 보고? 진리를 보고 변하는 걸 보고. 사자가, 아니 사자뿐만이 아니지, 모든 동물을 봐. 알을 낳고 새끼가 까지면은 이 어미 그냥 순놈하고 저거는 죽어라 하고 벌레를 갖다 물어다 그냥 줘. 근데 입을 벌리고 달 들면은 그 중에 이제 요놈 줬으니까 그 다음에 요놈 이렇게 하지를 않아. 그냥 입을 벌리고 먼저 한 놈 턱 넣어주고 좀 가버려. 그럼 그게 도태되는 놈은 좀 야위어져가지고 저거래 나중에 죽기도 하고 기능이 좀 떨어지게 살아남기도 하고. 거기에 인이 예진이 그런 게 없어. 그냥 기르는 거야. 돈은 그냥 낳는 거고. 참 편하네요. 네. 사자도 그래요. 사자도 새끼를 이렇게 저걸 해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저절 이렇게 놓고 네 마음대로 먹으라지. 너 아까 이미 배불리 먹었잖아. 톡 때리고 하지를 않아. 그게 자연이야. 그래서 그놈들은 그냥 가서 이렇게 기사기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요 아래 이제 인이 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사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개념화한 그런 이름일 뿐이지 원래 자연의 어떤 그런 저게 그게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 그래서 상덕부덕, 응? 너희가 말하는 상덕, 덕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덕은 부덕이다 이놈들아. 벌써 자연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응? 아주 그냥 신랄하게 지금 여기 이제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사단 칠정론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응? 그러니까 이 언어, 응? 은과 어가 어떻게 틀린지 아세요? 말과 글자, 소리. 아니 이제 요건 저거고 이건 이제 문자지 말하자면. 문자. 응? 언어 문자 이렇게 되는데, 예. 언어는 그래요 소리예요. 그냥 소리예요. 예. 이거는 요거는 내 말, 그러니까 내 뜻이 담겨서 나가는 말이니까 어고. 문은 이제 글씨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덕이라는 그거가 자연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예지력으로 이렇게 보고 해서 만들어낸 이름이 덕일 뿐이지 이 덕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걸 혼동을 하니까 매사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학문을 자꾸 응? 무슨 진리인 것처럼 자꾸 왜곡을 해 사람들이. 그래서 말 잘하는 놈이 그냥 진리를 아는 놈으로 응? 둔갑을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그냥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제일 무식한 놈이라. 맞아요. 본질 자체를 모르는 놈이니까 언어로서는 진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상덕은 부덕이다. 응? 벌써 우상자가 있다는 거가 아래 하자가 있다는 전제니까. 응? 네가 높은 덕이라고 하는 그 덕은 벌써 이미 응? 그게 아니다. 응.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상덕 부덕이라는 여기서 이제 노자가 주장을 한 거는 그거를 또 한 번 뒤집어서 정말로 이름 그대로 우리가 물론 그렇게 개념화시켜서 저걸 하는 거지만 진짜 만물의 덕은 여기 상덕이라는 개념이 노자가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진짜 만물에 진행되는 그 덕의 모습은 부덕, 덕이 아닌 것이 덕이다. 시유덕. 그게는 진정한 의미의 덕이 있기 때문에 새들이 먹이를 갖다 날라서 주라고 이제 갖다가 이렇게 주는데 그거는 어떤 업에 의해서 주게 되는 그게 어떤 그 본능, 소위 말하면 원천적으로 갖춰져 있는 어떤 그런 걸로 그런데 아무 어떻게 보면 참 맹목적이라 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벌레를 잡아서 주라고 갖다 해서 제가 파닥거리고 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사자가 그렇게 새끼를 길러서 어느 정도 이제 지가 스스로 사냥할 때쯤 되면 냉정하게 그냥 자기 삶은 자기가 살고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 벌레를 잡아다가 새끼들한테 먹이는 그 의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저걸 하는 요즘 녀석국 털기만 하면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아. 검사 저걸 해놨으면은 부잣집 여자 저걸 해가지고 나도 이제 호강 좀 해야지 미천을 빼야지 이놈아 하고 한 날 그런 얘기를 하나. 맞아. 그러니까 하덕이 부실덕. 그게 바로 하덕이다 그게. 그 아래. 그걸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도덕경이 뭐 아니라 뭐라고 그러더라도 이런 문자 자체가 상덕 부덕이라는 이 얘기 자체가 벌써 그런 걸 인정했다는 거니까 상덕 무위 이 무이외 이위 무이외 그런데 상덕은 무덕 무위 상덕은 그렇게 자연 그대로 인위적인 것이 아니니 새가 그렇게 먹이를 갖다 날라다 주는 어떤 그런 저거가 걔가 잘 훈련돼 가지고 미리 훈련시켜서 그리 하는 어떤 그런 저거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본성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 뿐이니 도 또한 마찬가지고 덕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게 무위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무이외 이외라는 말이 이 중국 사람들이 내가 알다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한테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어봐.
네 저지엔 쓸 리상스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이외에 있어 무슨 이렇게. 내가 알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뜻이라 이외에. 그게 도를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는. 도를 알고 행한다 그런 얘기지 말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외가 없으니 무니 그냥 본능적으로 행하니. 응? 그래서 그것이 상득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득은 그 반대로 위지, 내가 뭘 하면서, 응? 유의외, 내가 왜 이걸 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하득이다. 응? 늘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내일 무슨 봉사활동 갔는데 옷을 이렇게 입고 와. 내일 기자들도 오고 텔레비도 나간다고 그러니까 뭘 하고. 내일 무슨 봉사활동 하는데 나와. 거기 기자들도 나와. 신문에도 나와. 아니야. 그냥 그럼 난 안 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 요게 이제 지금까지 말한 요게 노자가 말하는 덕의 개념이라. 응? 요게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그래서 그 유교에도 그런 저거가 있어요. 부생아신, 모국아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날 기르시고 이렇게 저걸 하는데, 유교 경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모국아신이라. 모국아신. 이 모국을 사람은 이렇게도 쓰고 그랬는데 기를 꾹짝. 부생아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하죠, 그죠? 10달 돼가지고 어머니가 날 며칠 날 내 생일이 언제 낳았는데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컷이 낳으니 암컷은 기르고, 그래서 암컷은 고요하고 유약한 것이요.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자는 남자가 만들지 여자가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의 수정이 되는 순간 한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완전한 한 생명으로 저거를 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게 태교라고. 도는 낳고 덕은 기르니. 그렇게 해서 노자가 덕이라는 어떤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인이예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인이예는 유교에 나오는 이제 공자가 얘기라. 원래 이제 공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무슨 신기동가 무슨 누가 저걸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쓴 저건데, 인이예라는 말이 공자 시대에, 그 다음에 맹자가 이제 저거 되면서 맹자가
자기 이제 사상을 하나 더 붙여서 저걸 하는 게 이인이 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노자와 같은 동시대 저거였으니까 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뒤 맹자 시대가 되어서 맹자가 하나 더 붙인 것이 인이 예지. 인이 예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유교에서는 이걸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거. 조금 쉽게 얘기하면 본능이라는 본성. 본성.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새가 알을 까서 새끼가 나오면은 아무 조건 없이 죽으라고 그냥 갖다가 죽어. 사자건 뭐건 뭐든 자기 새끼를 건드리는 거는 그냥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이놈이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제 부시를 하게 되면 또 그냥 죽을래.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이겠네. 저게 어떤 훈련에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된 어떤 그런 주가 아니고 저거는 근데 그것이 본성, 소위 말하는 본. 만물 생명이 저거라고 그러면 그게 기본 본이 아니겠느냐 그게. 그거를 유교에서는 이인이 예라고 공자시대는 그렇게 했다. 맹자가 하나를 더 넣어서 이인이 예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이인이 예까지라는 나와요. 이인이 예까지. 노자가 이걸 지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하지 말라. 뭐 하는 식으로 그냥 신랄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자가 먼저 태어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노자가 공자보다 먼저 태어났. 아니요, 동시대 사람인데 이제 뭐 한 30년 정도 이렇게 나이가 연장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예. 비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시대라는 게 한 세대 정도 저거는 긴 역사적 저걸로 보면은 지금 이 세계가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난세가 된 저거가 전체 지구의 그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초 전이더래요. 4초 전. 이 사단이라는 말이 소위 말하면 이제 노자가 말하는 숭본식 말. 승부심을 그것이 생명의 본이겠느냐? 본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일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는 식욕이요, 하나는 성욕이다. 그거는 뭐 어떤 그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어떤 업으로 이렇게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 그것만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어떤 발전기라는 주기가 있어가지고 그때가 되면 그것들이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해서 그렇게 저걸 하고 얘네들이 그 멀리 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 먼 길을 다시 또 돌아서 제가 알을 같은 그런 곳으로 다시 와서 알을 뜯어갖고 그렇게 죽고 그것을 억지로 누군가가 무슨 뭐 강요하거나 뭐 위협을 하거나 뭘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 것이다 그거죠. 그것이 말하자면 본이 아니겠느냐. 맞죠. 그거를 이제 유교에서는 이라고 그래. 이치할 때 이. 그것이 본일 것이다. 원천적인 어떤 그런 본질일 것이다. 그거는. 그래서 그걸 이제 인, 이, 예, 지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덕을 설명을 했잖아요. 노자가 생각하는 덕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이다. 덕이라는 것은 그 덕이라는 거에 우리가 함몰돼서는 안 돼요.
자연이 진행되는 어떤 생명 과정이 그런 것인데 그것이 뜻답다 정말로. 응? 응. 그것을 우리가 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뿐이지 덕이고 그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그래. 착각 속에서. 응.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개념화시켜서 지어놓은 이름에 우리가 매달려가지고 그걸 자꾸 본질을 갖다 깨 맞추려고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와. 정말로 그걸 꿰뚫어 보고 진실로 보고 저걸 하면은 무아라는 내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 하는 게 훤히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모두 두렵지 않고 세상 만사가 전부 허구니까 그걸로 보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상이는 위지 무이외. 그렇게 진정한 인도 정말로 진정한 인이라고 그러면은 앞에 덕하고 똑같이 위지 그걸 하면서도 그걸 하지만 이라는 말이 그리고 거리하여 그건 뭐 그런 뜻이라는 거 그때 얘기했죠. 그 무위 그 무이외니까 알미 없으니까 인이라는 것을 알지 않고 하는 인이니까 그것은 상인이에요. 이 아래 이제 보면 그게 나와요. 왜 덕 다음에 인이 나오느냐? 이 덕이 소멸이 되고 나면 이게 황폐되고 나면은 이 덕이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인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덕이 그냥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저게 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생기는 게 인이 나온다. 근데 그 인도 무이외 내가 인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인은 덕하고 같이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지. 이 인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인이라는 말을 척은지심이라고 그래. 척은지심. 척은하게 여긴다, 국률하게 여긴다, 뭐 그런 뜻이죠. 뭘 가엽게 여긴다, 가련하게 여긴다, 뭐 그런 뜻인데. 불쌍하게 여긴다. 의는 수호지심이라고 그래. 부끄러워할 줄 안다. 의는 최소한도 저 불치어 무례한 같으니 뭐 그런 말을 말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 무례한 같으니 세상에 얼굴 철판 깔고 그냥 저렇게 무례한 수호지심. 최소한도 부끄러움을 아니까. 그래서 인간은 최소한도 부끄러움을 알아서 그 짓을 숨어서 하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끄러움을 안다. 그 다음에 얘는 사양지심이다. 얘라는 걸 여기 먼저 가세요. 여기 먼저 드시죠. 아이고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사양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공자시대에 소위 말하면 이제 인위적인 어떤 그 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질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건데 여기 이제 그 맹자가 저걸 한 지가 여기 시비지심이다. 옳고 그름을 안다. 그릇되고 옳은 것을 안다.
시지신. 그를 비 오를 시. 이거 깎고를 했네. 12지신. 오를 시자, 그를 비자. 그런데 이 척은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척은한 척 하는 것이 어떻게 상인이겠느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내가 하는 게 그게 무슨 뭐 척은하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길거리 쓰러져 있는 사람 뭐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 물을 어디 한 컵 떠다가 먹이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인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인이 상인이다. 아주 쉽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덕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덕도. 상덕무덕이라는 말이 덕이라는 그 개념도 그게 없는 거니까 그냥. 덕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이 하는 일인데 그게 무슨 이게 덕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건 벌써 덕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노자도 이걸 안 쓰고 그냥 막 솥하고 그냥 한국까지 떠나가고 그냥 소리 없이 집을 했다고 그러면 이름은 없지만 의인은 그 대신에 척은하게 생각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저거는 내가 척은한 거를 알고 내가 도와준다, 내가 뭘 한다 하는 그런 걸 알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인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 지금 이제 그걸 모르고 하는 것이 상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걸 알고 하는 것은 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상인은 이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안다 하는 것은 최소한도 다른 거하고는 달리 부끄러움을 안다 하는 일종의 사랑, 어떤 그 편애라고 그러는 무슨 어떤 그 이렇게 외골수로 기울어질 수 없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저건 진정한 이다. 반대로 이제 저거라. 그 외에 얘는 상예 위지 막지영 상예 사양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길을 가다 어떤 사람한테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갈 뿐이지 내가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할아버지 그러면 돼요 하고 욕할 일이 아니다 그거지요. 막지 뭐 상대방이 응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 상대방이 응하게 하는 거를 일부러 어깨 끌어다가 그냥 할아버지도 나한테 절하세요 내가 절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겠느냐 그걸. 즉 양비 인지 양비. 내가 이제 그 예를 내가 표했는데 막지 그거에 대한 어떤 저거는 그분이 뭐 나한테 뭘 어떻게 저걸 하든 아무 상관없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그냥 예를 다 했을 뿐인데 그렇지 않은 저 억지로 어깨를 끌어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 거하고 무엇이 틀리냐 그 반대 그 뿔을 바란다는 거가 그런 뜻이지. 요게 이제 세 가지 이니의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부로 덕과 이니예를 설명을 했는데 요 아래서부터가 이제 노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아래서부터가 그런 거로 실도 이후도 그런 거로 이 세상 만물의 자연 질서를 가만히 바라봐라. 도가
도를 잃으면, 응? 도를 잃게 되면, 실격 이후이 그때 덕을 말하고, 이건 이제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 그래.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하고 뭐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큰 소리 치고 그러면은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 제 아들 저 자식 보고 젊은 자식 저거 지혜비 꼭 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도가 잃어버려지면은 한 가정도 낳은 자의 바탕이 안 돼 있으면은 그때 덕을 얘기해. 저놈 자식 그냥 응? 지혜비 생각만 하면 이가 가려면 지혜비 똑 닮아가지고 그냥 하는 짓이 저 모양이고 이렇게 도가 잃어버려지면은 덕을 얘기하게 되고 또 덕이 여자가 바람이 나가서 맨날 뭐 어디 대축을 하고 다니고 뭐 어떻고 뭐 저걸 하고 나면은 그때야 비로소 인을 얘기하게 되니 이 세상 만물에 그 질서가 도와 덕이 굳건히 살아있으면은 이 예지가 뭐가 필요하냐 이놈들아 그런 얘기지 지금. 응? 낳고 기르고 낳고 기르고 낳고 기르고 응?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이것들이 다 황폐하게 되니까 그 비로소 또 인을 만들어 가지고 응? 저거를 해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면은 인이 예 진대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근본 본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얘기를 합시다. 여기에서 다시 나온 칠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바탕이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기론이라고 그래. 이기론. 이는 바탕 본성이요. 이 이에서 분화돼 가지고 나간 그 정이 기운이다, 기다. 응?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뿌리를 해서 큰 줄기가 하나 올라온 게 인이 예질이 기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수만 뭐 가지를 치고 뭐 하고 한 저거가 이기 그것이 칠정. 응? 인데 그 칠정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하면은 희 기쁜 것, 노 그 다음에 노, 노 네 딱 그 다음에 애, 슬플래, 분노하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응? 두려워하고 구, 응? 기뻐하고 분노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응? 두려워하고 희노애구 사랑하고 미워하고, 응? 그 다음에 욕심내고 이 일곱 가지가 이 기본 이 줄기에서 다시 파생이 돼가지고 나오는 기 정이다. 유전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이기 뭐 무슨 이기론이니 무슨 뭐 사단 칠정론이니 뭐 하는 이런 저거가 옛날에 그 태계 선생하고 이왕 이왕 태계 선생하고 율곡이 율곡이하고도 그랬고 그 다음에 기대성이라고 또 그 당시 이제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학자들 간에 7년 전쟁인가 8년 전쟁인가 해가 이것 때문에 뭐 누가 옳으니 해가지고 그 시비를 했어. 응? 근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어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저걸 하지만 정말 그 웃기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만약에 단이 있다면은 정말로 본능이라는 개념의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교육으로 된 것도 아니요, 훈련으로 된 것도 아니요. 어쨌든 간에 그게 그렇게 있다는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모든 것들이 지 새끼를 그렇게 끔찍하게 낳고 기르느냐. 그거 하나는 본일 거란 말이야. 그거는. 그 외의 것은 뭐 이가 뭐니 기가 뭐니 하는 어떤 그런 저거가 참 우스꽝스러운 논쟁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보자. 희라고 그러자. 기쁨이 어떻게 하나겠느냐. 정말 뭐 포복절도할 만큼 그냥 그 기쁜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냥 씨 웃으면서 지나갈 희도 있을 것이요. 분노 또한 그렇지 않느냐.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몇 데시벨 이상은 날 경멸해서 하는 소리고 몇 데시벨 이하는 날 존경해서 하는 소리고 그러냐? 아니잖아. 희노애구가 즐거움 또한 마찬가지고 썩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 슬픔 또한 마찬가지고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고 그걸 어떻게 획일적으로 개념화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쁨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분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대체적으로 하하하 웃는 건 기쁨이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웃는 게 기쁨이라면 조소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비웃는 웃음. 근데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개념화한다는 그 자체가 참 무모한 짓이다 그거야. 노자가 볼 때는. 피곤한 거야, 피곤한. 이러한 의미를 자꾸 만들고 그걸 개념화해서 저걸 하는 그거가 여기 밑에 이제 나와. 세상을 어지럽히는 아주 그냥 두목이다 그놈들이 말이야. 고정관념.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동물들 걸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자연의 지난번에 그 지금 자연의 하루가 어디 있느냐? 자연의 하루가 어디 있어요? 자연의 카렌다가 있습니까? 자연의 어디에 뭐 저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어디야 그 케냐인가 뭐 거기 가면은 그 무슨 그 뭐 국립공원 뭐 유명한 공원이 있죠. 엄청나게 큰 저 세렝게티인가 뭐 하는 그 공원. 그 세렝게티에 있는 공원의 사자들이 어느 날 그냥 흩어 다 모여 있는 사자들이 오늘 뭐 5.18 기념일이니까 거기 가야 되는 가는 거 봤냐? 거기 있는 토끼들이 오늘은 4.19 기념일이니까 거기 가야 된다. 그런 거 봤냐? 응? 없어요. 그래서 도를 잃어버리면은 그 뒤에 덕을 얘기하게 되고 덕을 잃어버리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인이다. 응? 또 그 인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의를 얘기를 하고 옳으니 그러니 뭐 부끄러우니 뭐니 뭐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의를 잊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다. 응? 소위 말하면은 이지적이라고 하는 인간이 갈 때까지 가서 나오는 것이 예다. 근데 지금은 예를 차리는 사람을 가장 중시하니 전부 위선자들이니 예. 응?
응? 얘가 예인 줄을 모르고 하는 얘가 진짜 예인 거라는 거를 앞에 덕도 얘기를 하고 인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했어. 응. 그래서 그 밑에 아주 그냥 응? 그렇게 얘기하죠. 부례자 예를 행하는 놈은 응? 충신지박 그 마음이 올곧고 믿음이 부족한 자니 응? 이 난지소 세상을 어지럽히는 아주 우두머리다 그놈이 말이야. 응? 지금 그래 역시 그 사람 아주 예의 바르고 깍듯한 사람이지 저런 사람이 그러니 뭐 속으로 부글부글 끓여서 예의 비는 뭐 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응? 흉내를 내는 거지. 이럴 때 부자는 지압이 부자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예를 중시하는 예를 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놈은 뭐 그런 뜻이지. 넘자자니까. 여기서 충신지박이라는 말은 자연에 무지한 놈이니 자연의 이치에 무지한 사람이니 그냥 그 자연의 질서 속에 보면은 그냥 그렇게 할 뿐이지 그게 무슨 개념을 저거를 해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렇게 저거를 하느냐. 이 새들이 이렇게 저걸 키우는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눈으로 보면은 참 그게 저거 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요만한 무슨 아주 적은 조그만 새가 있는데 이 뻐꾸기라는 놈이 얼마나 더듬한지 그따 알을 수 없나 하나. 그럼 이놈은 죽으라고 또 그걸 모르고 그냥 품어.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새끼가 나중에 깨어나고 나면 그놈 뻐꾸기 새끼는 이만한데 저 새끼는 그냥 이래. 그러니까 이 뻐꾸기 이놈이 저거 한지 그 지 어미 그 먹이를 독자질 하려고 뒷다리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 다 떨어뜨려 죽여. 그런데도 이놈을 그냥 갖다 먹여. 저놈 저거 그래가 지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알을 6개를 깠어. 그래가 그 새끼가 났어. 그냥 갖다 먹여. 그래서 아까 봐서 너무 마약하고 토이상하게 되고 그 좀 밀린 놈은 그냥 저걸 해가지고 쭉 하고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거를 아이고 이놈 불쌍한 놈 이거 저걸 하지를 않아. 그게 무슨 인의 얘기가 있어. 물론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지. 그럼 그게 옳다고? 보시오. 그래. 저거 한 것 같으면 순서를 딱 정해서 먹이도 고루 해서 6개 나왔으면 6개 똑같이 다 잘 키워야 되지 않소? 그렇게 물어. 그럼 또 물어볼 거예요. 이 세상에 소나무가 또 꼬다기 왜 삐딱한 게 있냐 임마. 그럼 할 말이 또 없잖아. 그게 자연이다 그거야. 응?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전식자, 응? 이게 이제 그 노자, 내가 살던 그 앞서 살았던 사람들, 응? 우리 앞에 있는 선인들은 그 선인들이 했던 응? 그 행적을 보면은 도지화, 화려한 돈이, 뭐 꾸민 돈이 자연 그대로 도가 아니라 응? 예절 차리고 뭐 격식 차리고 뭐 폼 잡고 뭐 어떻게 하고 그냥 이 사람이 자가 붙은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위다 그런 얘기지 말하자. 가식이다. 응? 이 우지시 그것이 뭐 그런 뜻이잖아. 이는 그리하여 그것이 뭐 또한 뭐 이런 뜻이니까 그것이 어리석음의 시작이 아니냐.
내 입술이 어디서 그친 시초가 아니냐. 난 이제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노자하고 공자하고가 한 동네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를 이걸 이제 비난하는 거야. 그 당시에 노자 공자의 두 이론이 예, 아주 뭐 이렇게 이제 저걸 했는데, 공자의 이론은 제왕의 이론 아니야. 그렇죠. 힘 있는 놈을 쓰니까 그러니까 공자의 이론은 당연히 끌로 갈 것이요. 이것은 유약의 이론이니까. 왕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아니지. 아니죠. 응?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저거에 밀렸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이제. 응? 이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꼰대 하잖아. 우리가 조금 전에 꼰대 얘기했잖아. 꼰대 한다는 저거가, 꼰대가 뭐야 도대체? 이 시대가 이 꼰대라는 꼰대 뭐 있던가? 꼰대라는 말이 나온 이 현실이 얼마나 무지한 시대냐 하는 걸 반증하는 말이죠 이게. 이 진보와 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이 진보와 보수라는 말은 정치판의 전용어가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지금 알거든. 이게 이제 아까 그 본질에 대한 어떤 그런 저거가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인위적인 개념화되어 있는 그런 저거에 가려져가지고 이걸 못 본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진보와 보수라는 얘기는 우리 노자 얘기하는 거하고, 이 노자를 배우게 되면 그런 게 흔히 다 보여요. 본질로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저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사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대문을 여기 뒀는데, 여기다 뒀는데 100년, 200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때 뭐 형편이 뭐 식구도 많아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천상 이걸 헐고 큰 집을, 예를 들면 큰 집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도 이렇게 하나 하고 일로도 하나 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있는 대문 여기 긁어치니까 뭐 일로 하나 대문을 내야 되겠다. 이게 진보라. 응?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대문이, 기존에 있는 대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기 오면 집을 짓고 이렇게 좀 더 지내보자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보수라. 그러네요. 응?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 여기로 오는 대문은 이렇게 좀 힘이 들더라도 일로 내시고, 그리고 여기 집을 보면 이렇게 하나 크게 지면은 식구가 마무리 늘어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럼 아이고 언제 또 여기 그냥 두고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게 보수고, 이렇게 하자 하는 게, 대문을 옮기지 않는 게 진보라. 그런데 이 세상이 예를 들어서 집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20년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식구가 얼마 늘까 알겠습니까? 니 알아서 대문을 보면 이거 하나 내놓읍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응? 지금 잘 쓰고 있는 거를. 응? 이렇게 얘기를. 변하니까 언젠가는 일로 문을 내야 된다는 거는 다 공지하는 사실, 인정해. 근데 지금 뭐 별 주어가 없지 않느냐. 그때 가서 필요하면 여기도 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더 저거래요? 지금 당장은 거기다 무슨 돈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인력을 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그렇게 저걸 하고 그때 대해 봐서 상황이 저거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저거가 100이라면은 이 100 중에 70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마땅해. 맞네요. 나머지 30이
아이고 그래도 그 미리 보면 저걸 할 때 이렇게 대문을 내둡시다. 어? 하는 게 맞아. 진보. 이걸 비유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 흙을 한옥 갖고 와가지고, 응? 도자기 요걸 하나 만들려고, 컵을 하나 만들려고. 그런데 흙에다가 물을 한 70 집어넣고 흙이 30이면은 그럼 주르르 흘러내려서 아무것도 못해. 안 그렇겠어요? 물을 그냥 뭐 배 이상 갖다가 그냥 넣어버리면 그 반죽이 되겠어요? 그냥, 응? 물이 되지. 반대로 이 70이라는 그 흙도 30이라는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바람만 휙 불어도 그냥 날려가 버려. 바짝 말라가. 그렇지 않겠어요? 물이 여기 안 들어가면은 마르고 해가지고 미풍만 불어도 그럼 다 날아가고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생존하는 관계라. 근데 그 비율이 어떤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겠느냐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지혜라. 대문을 여기다 둡시다 저기다 합시다 하는 거가 여러 가지 저거를 해서 경비도 있고 뭐 아직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여기다 두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게 인간의 이지인데 근본적으로는 이 보수 이게 70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 30이라는 진보가 있어야 가장 건강한 저거다. 역설적으로 이 30이 70이 되고 이게 응? 이게 70이 되고 이게 30이 되는 날이면은 맨날 뒤집어 엎다 볼일다 봐야 돼. 맨날 혁명하다가 볼일다 봐야 돼.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 뭐 10년 뒤에 내다보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허구한 날 혁명해야 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보수.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보장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70을 유지를 하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 봐가지고 나머지 30의 변화를 가져오자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개념적 개량화한 이런 어떤 저거는 예를 들어 한 얘기일 뿐이지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안 그렇겠어요? 허구한 날 뭐 조금 하다가 이 아이템이가 안 맞으니까 또 바꿉시다. 또 바꿉시다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못 봤어. 응? 두부 장사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그냥 뭘 하다 한 사람이 저걸 하는 거죠.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그래.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진보 뭐 어떻게 하면 아주 샤프하고 뭐 저걸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저거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야. 젊은 애들이. 왜 안 해봤으니까. 지가 애를 낳아봐서 산통을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젊은이가 오만한 시대는 망했어. 꼰대하고 뭐 그러니만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면은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시대에 어쨌든 간에 무명 무슨 반바지 입고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철공소에 뭐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여기자식들하고 학원도 뭐 몇 개 학원 그렇게 다니면서 저걸 한 것 같으면 날고 기계 한번 해봐라 이놈들 우리 가만 좀 놔두고 근데 왜 30이나 된 놈이 결혼도 못하고 왜 자꾸 손 벌리냐 이놈들 응?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우리가 잘못 지었다는 거죠. 참 보면은요, 이제 홍 박사님 저 텔레비 이제 조금 재미를 드리게 되면 텔레비에서 쏠쏠한 게 많아요. 보면은 난 가능하면 텔레비 보지 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처음 봤어요. 기가 막혀.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지금 젊은 아들이 얼마나 그냥 천박해지고 저걸 해졌는지를 그걸 보면 생각 못해. 어제 보고 자니까 꿈도 꿔지더라고요. 돈을 우리가 번다는 거가 꿈도 잘 안 꿔지더니. 이상적인 잘 사는 세상.
잘 사는 삶을 위하여 라는데 얼마나 이게 왜곡되어 하면은 잘 산다는 어떤 그런 본질로서의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 잊어버렸어. 손가락 갖다가 안 하고 맛있는 거 그냥 입에 넣는 거 그거까지만 하고 그냥 그걸로 먹어서 그냥 배가 이만한데 소화도 내가 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뭐 풀업, 몸파이어, 텍스 뭐 이런 것도 먹고 지가 하나씩 좀 시켜달라고 그래. 응? 응. 막 가는 놈들이지 이게. 그런 걸 깨달아서 어느 날 우리 삶 속에는 절제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등산도 하고 뭣도 하고 한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그것도 좀 나아지고 건강도 좋아졌다. 그러니까 오직 돈. 왜? 이거 왜 이걸 위해서. 응? 처음 박혀질 대로 처음 박혀진 거야. 이미 그렇게 길 다 들여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그 정치를 하는 놈들은 표가 그게 있으니까 응? 뭐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그런 그 밑에 보면은 시 대장부 즉위후 이 대장부라는 말은 맹자가 쓰는 말이에요. 맹자가 대장부라는 거를 맹자가 쓰는 호연직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호연직이 대장부는 말 그대로 호연직이 호연직 큰 그 우주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거시적으로 대국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운 대장부 대장부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큰 까마득한 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큰 가슴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운 그 호연지기.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 대장부라는 말은 맹자가 노자가 한 말을 채용해서 쓴 거구나. 시 대장부처는 기후 대장부가 처신이 해야 될 것은 두터워야 된다. 오름지기 얄팍하게 그냥 뭐 알랑알랑 예절이나 차림 뭐 눈치나 보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본질을 알고 불거기박 그 얇은 곳에는 거하지 않는다. 호연지기 큰 죽을 마땅히 가지고 여털박자니 여털박은 불거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어디에? 그 옅은 곳에. 처기실 이 불거기화 마땅히 그 실, 후실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두텁고 실제적이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노자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저거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얄팍하게 뭐 그냥 말로 뭐라 하는 어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두텁고 사람이 한 번 약속을 하면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걸 해서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거 거치장하지 말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빛이 차다. 그 빛이 차 껍데기를 버리고 저쪽을 버리고 이쪽 지금 있는 이곳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곳 네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곳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득경을 그 설명하는 어떤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릴 거예요 아마. 최소한 나는 이제 그렇게 봐 지금. 이 구성을 보면은 도가 잃어버리시면은 그때 덕을 얘기하게 돼요. 도와 덕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때 같으면 그냥 잘 돼가는데 왜 하필이면 덕을 강조하겠느냐. 그 덕이 또 이제 잃어버리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인을 또 얘기하게 돼요.
그 이인이 황폐해져서 저걸 하게 되면은 이해가 의를 얘기하게 돼요. 의가 저걸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찾는 것이 예다.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예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야. 아, 저 사람 예의 바르고 뭐 얼마나 깍듯한 사람, 얼마나 분명한 사람, 뭐 이렇게. 응? 그 사람이 정말로 그게 하는 것이 예라는 어떤 그런 저거가 정말 진정한 예가 되라면은 그 사람 깍듯하다는 말 자체가 나오지 말아야지. 응. 그런데 그런 저거가 여기 이제 이 덕경에 이제 노자가 이렇게 이 38장을 이렇게 구성한 게 예, 신랄하게 이제 공자를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 너희 뭐 숭상한다는 인의예지? 예, 그것이 내가 보는 천지 자연의 질서를 보면 이런 거다 이놈들아. 응? 예하고 뭐 하는 놈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가장 그놈이 아주 그냥 원흉 같은 놈이다 그놈이. 응? 그런 얘기. 그래서